충남도 내 초등학교 가운데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은 출생률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때문인데 농어촌 학교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충남 지역의 1월 강수량은 2.1mm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도내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요즘 하우스에서 봄나물 달래 수확이 한창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달래를 생산하고 있는 서산 지역의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누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저체온증과 동상 같은 한랭 질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증상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네, 곧 있으면 입학철이죠. 하지만 3월 입학 시기에도 입학식을 열지 못하는 학교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낮은 출생률에 학생 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우리 충남 지역에 1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1911년 개교 이후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홍성 결성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 18명의 시골 학교지만 지난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 해 입학생이 200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올해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민들도 마을에서 아이들 보기가 귀해졌다는 반응입니다. 많이 없죠. 전교생 20명도 안 될 거예요. 젊은 사람도 없고 다 노인분들밖에 없어서. 올해 충남에서 입학 예정자가 없는 학교는 10곳, 모두 초등학교입니다. 전체 학교 420곳 가운데 2.9%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해보다 6곳이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보령시가 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산시와 당진시, 홍성군과 태안군 등 7곳도 각각 1곳씩 입학생이 없습니다. 특히 서산 팔봉초 고파도분교와 보령 청파초호도분교는 2년 연속 입학생이 없는 상황으로 이들 학교는 오는 3월까지 학생을 받지 못할 경우 1학년 학생 없이 학교가 운영됩니다. 대부분 도서 지역에 위치한 농어촌 학교로 도시로 유출되는 인구가 늘어난 데다 저출산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신입생이 없다고 해서 당장 폐교되는 것은 아니라도 수년간 반복되면 학교 통폐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 등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학령 인구가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워낙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교 혼자만의 노력은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전체 규모에 있어서 그 도시 단위 또 지자체 단위의 그 균형 발전을 꾀하는 쪽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역대 처음으로 전국 출생아 수가 30만 명 이하를 기록한 가운데 낮은 출생률에 이은 학생 인구 감소로 농어촌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미입니다. 네, 요즘 봄나물 달래가 제철이죠. 간장에 넣어서 김에 싸먹거나 된장찌개에 넣으면 향긋한 맛이 일품인데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달래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지역 서산이라고 합니다. 수확 현장을 정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산 해미면에 있는 한 달래 농가입니다. 하우스 안 가득 알싸한 향이 코끝을 찌릅니다. 초록빛으로 물든 밭이랑마다 싱싱한 달래가 한 움큼씩 쏟아집니다. 황토밭에 옹기종기 모인 아낙네들의 손길도 덩달아 분주해집니다. 서산에서 처음 수확한 것으로 알려진 달래. 음암과 운산, 해미 등 380여 농가에서 1년에 1,000톤가량 출하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량의 60%, 연소득 100억 원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등록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서산 달래라는 명칭을 독자적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서산이 전국 최초로 노지에 있던 달래를 수확해서 실제로 재배하게 돼서 가장 유명하고 지금 지리적으로도 마늘이 서산이 되게 유명한데 마늘과 같은 백합과였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해서 가락시장에서도 서산 달래를 최고로 쳐줍니다. 올해 시세는 4kg에 3만 원대입니다. 가격은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졌지만
농가에선 겨울철 농한기에 이만한 효자 작목이 없다고 말합니다.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제철인 달래는 이 기간 보통 3-4모작까지 가능합니다. 여름엔 다른 시설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어 1년 내내 하우스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10월부터 5월까지는 달래를 2에서 3모작을 하고 여름에는 오이나 토마토 작목을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하우스를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반면 줄기가 가늘고 여린 탓에 수확과 세척 등의 과정은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손 부족과 인건비 부담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올봄엔 입맛 돋우는 서산 달래로 한상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올해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강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국 전화 연결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선웅 기자, 올해 강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충남 지역의 강수량은 2.1mm에 불과합니다. 강수일소도 2.21에 불과한데요. 지금까지 강수량이 가장 적었던 해는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지난 2014년입니다. 이해 1월 강수량은 4.3mm였던 만큼 올해 1월 강수량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적은 해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강수량이 적다니 문제인데요. 충남 지역의 경우 벌써 수년째 가뭄이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이제 다음 달부터는 농사 준비가 시작될 텐데요. 충남 지역 저수율은 평년 대비 11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령댐은 62.1, 예당호 98.5, 삽교 87.5, 성문호 87%로 당분간 가뭄 걱정은 안 해도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영농기에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최근 한파가 지속되면서 가로림만과 천수만에 저수온 경보가 발령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오후 2시부로 가로림만과 천수만에 발령됐던 저수온주의보를 저수온경보로 대체 발령했습니다. 이곳은 지난 8일부터 영상 4도 이하의 낮은 수온이 3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올겨울 우리나라 연안 수온이 작년 대비 2에서 3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된 한파로 가로림만 천수만 해역의 수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들 해역에 대한 저수온 경보는 지난해에 비해 약 4일가량 늦게 발령됐습니다. 예, 그럼 이 저수온 경보가 발령이 됐을 때 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합니까? 네, 저수온 경보가 발령된 해역에 위치한 어장은 양식생물의 동사 피해가 높아지는 만큼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대부분의 양식 어류는 저수온 상태에서 사료 섭취량과 소화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면역력도 저하되는데요. 때문에 사료 공급은 최소화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누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은 치솟은 연탄값에 더욱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장당 800원을 넘어 금탄으로 불리고 가격 인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연탄 가격,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춘이 지나고 봄 기운이 불어야 하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한파. 박금자 할머니는 오늘도 찬바람과의 사투를 벌입니다. 매섭게 들이치는 외풍을 막기 위해 보온재를 덧대고 겹겹이 이불도 덮어보지만 방안 가득한 냉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올겨울 새로 놓아준 기름 보일러가 있지만 기름을 살 여력이 없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연탄 한 장만 더 넣어도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금탄으로 불릴 만큼 치솟은 가격에 그나마도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놔줬어. 근데 기름은 안 준대. 하루에 한 번도 돌릴까 말까 해, 솔직히 말해서. 10만 원 하면은 나는 못 되지, 연탄을. 도와주지 않으면 못 돼. 환경보호를 위해 화석연료 지원금이 사라지면서 지난 겨울보다 올겨울 연탄 한 장의 가격이 100원 더 오르는 등 최근 3년간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올겨울 연탄 가격은 한 장에 800원,
배달료까지 포함하면 1,000원에 육박합니다. 반면 침체된 경기에 후원의 손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 연탄은행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연탄값 인상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을 내고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인상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격 고시도 없이 이제 한밤중에 이제 인상을 해서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이 좀 많은 이제 충격을 좀 받은 상태였고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맞춤 정책이 필요한데 현장하고 너무 괴리가 있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좀. 이 밖에도 에너지 빈곤층의 생존 연료인 연탄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연탄은행 전국협의회와 산자부는 이달 중 연탄 가격 인상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꽃샘추위가 불어오는 3, 4월까지 연탄에 필요한 날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금탄으로 불릴 만큼 치솟은 연탄 가격에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은 더욱 힘겹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네, 충남 지역에 늦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추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데요. 추위가 이어지면서 저체온증과 동상과 같은 한랭 질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이슈피플 시간에는 한랭 질환 종류와 증상, 예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근수 예산군 보건소 의학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충남에도 기습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올 겨울 발생한 이 한랭 질환자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난 겨울에 그 한랭 질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631명이 발생했고 그중 사망자가 11명, 충남은 한랭 질환자 27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올 겨울에 발생 현황은 2월 10일 현재까지 전국 338명 발생 중 사망자가 11명, 충남은 29명 중 사망자가 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겨울에 비해 전국적으로 전체 발생 건수는 46%가량 줄었지만 충남 지역에서는 약간의 증가 추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한랭 질환자가 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와 장소도 좀 궁금한데요. 또 이 한랭 질환에 특히 좀 조심해야 하는 취약계층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아, 네,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올 겨울 한랭 질환자 338명 중 78%는 길가나 집 주변과 같은 실외에서 발생하였으며 35%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네. 집중 발생 시기는 기온 낙폭이 컸던 지난 12월 초, 그러니까 12월 7일에서 11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예, 절반이 넘는 6명의 사망자가 집중 발생하였고요. 특히 네. 한랭 질환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령층이 이러한 질환에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한랭 질환의 종류와 증상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서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등이 있고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로 심박동, 호흡량 감소로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고 동상은 실제 노출 부위인 코, 귀, 손가락, 발가락 등의 추위에 의해 피부 조직이 얼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질환으로 심한 경우 조직괴사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한랭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좀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유험 시간, 이른 새벽 시간이나 저녁 시간 이후에는 야외 활동은 좀 웬만하면 자제하시고 활동이 불가피할 경우 장갑, 목도리, 모자 등을 착용해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한랭 질환 발생 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발생 즉시 병원에 가거나 119에 신고하여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예,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예, 요즘 직장인들이 약속을 참 좋아하시는데, 예, 한랭 질환 발생 현황을 보면은 발생 환자 중 35%가 음주 환자로 술을 마시면 체내에서 알코올을 분해하여 일시적으로 체온이 오르다가 떨어지는데 네. 술 때문에 중추 신경이 둔화돼 추위를 느끼지 못하다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는 되도록이면 음주도 자제를 해주시고요. 네. 특히 지역 주민 및 어르신들은
가벼운 실내 운동과 적절한 수분 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가 필요하고 한팥이 내복, 장갑, 목도리, 모자 같은 것으로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는 등 한파대비 안전수칙에 따라 모두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당분간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랭 질환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산군 보건소 송군수 의학팀장이었습니다. 서산에 있는 공군 제20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사병의 유족이 관련자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숨진 사병의 친척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동생이 입대 6개월 만에 같은 부대 선임병과 상관에게 인격살인과 모욕, 언어폭력 등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동생이 상급자에게 상담을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한 채 간부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조건 해야 한다며 방관했고 사건 축소와 은폐를 위해 동기들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일 게시된 해당 글은 현재까지 9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20전투비행단은 사건 발생 직후 조사에 나서 같은 부대 장교와 부사관, 사병 등 3명이 수시로 언어폭력을 하고 부서원 간 갈등을 일으켜 해당 사병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충남도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부행위를 신고한 주민 2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신고자 A씨는 지난해 이 후보 애정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했으며 선관위가 조사를 벌여 2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 제품을 제공한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해 2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또 B씨도 현직 조합 이사의 식사 제공 사실을 신고한 뒤 선관위가 2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5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충남도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신고 포상금이 최고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당진의 한 농협에서 판매한 쌀에서 죽은 쥐가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죽은 쥐는 당진 지역 한 농협 RPC가 대형마트에 공급한 쌀 포대에서 발견됐으며 농협 측은 생산 단계가 아닌 유통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진시가 품질을 보증하고 있는 해나루 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미지 타격이 예상됩니다. 최근 대구와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홍역 환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대전에서도 홍역 양성 판정이 나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지난 8일 기침과 콧물, 발열 등 홍역 의심 증상을 보여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홍역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환자는 지난달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유럽 지역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증상이 경미해 자택격리 중으로 접촉자 50명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 우선 충청투데이 살펴봅니다. 중등교단에서 여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올해 충청권 내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0명 중 7명이 여성인 가운데 전년 대비 남녀 비율 격차가 더 벌어진 곳이 있어 임용시험의 여성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권 내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시험 최종 합격자를 홈페이지에 각각 발표했는데요. 충남 세종 지역은 전년 대비 최종 합격자의 남녀 비율 격차가 소폭 완화됐지만 여전히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 지역은 최종 합격자 중 여성이 73%, 남성 27%였고 충남 지역은 합격자 중 여성이 68.9%, 남성은 31.1%로 최종 합격자 10명 중 7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단의 여초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건데요. 중등 임용시험에서 여성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보다 사범대의 여성 비율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중등교사 임용시험 총응시자 중 여성이 78.9%, 남성은 21.1%를 보였는데요. 교육청 관계자는 사범대 진학 단계부터 여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데다 1차 필기 합격자도 여학생이 대부분으로 최종 선발에도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며 올해 여성 합격자 증가에는 여성이 대부분인 보건 영양교사의 지역 내 비율이 높아진 것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위기의 홍성의료원, 인력난의 경영수지 악화라는 제목인데요. 충남도 산하 4개 공공의료기관 중 하나인 홍성의료원이 망선적인 인력난과 경영수지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수도권 소재 대형 병원을 선호하고 있는 데다 인구 증가폭 둔화로 환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단의 대책 없이는 해법을 찾기가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만성적인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홍성의료원의 정원은 의사 45명, 간호사 240명 등 총 542명인데 반해 현재 의사는 34명, 간호사 170명 등 45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8년 한 해 동안 의사 8명과 간호사 44명이 입사했지만 의사 13명, 간호사 49명이 퇴사해 인력난은 오히려 가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퇴사자의 평균 근속 연수는 2.2년에 불과하다는 게 홍성의료원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성의료원은 자체적으로는 간호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도 차원에서 충남 도립대학교 간호대학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저출산으로, 정신건강의학과는 입원 기준 감압이 낮은 수가 등으로 채산성이 떨어져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지역사회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13일 구제역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합니다. 충남도는 지난 3일 전국 소돼지에 긴급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항체가 형성되려면 짧게는 4일에서 5일, 길게는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비상 방역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13일 지역별로 고강도 방역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안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구제역은 31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 없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올해 상반기에 수소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계획 안에는 수소차와 충전소 확충 방안,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길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도도 성문국가산업단지와 송산 2 일반산업단지를 수소차 부품과 충전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당진시는 수소 산업이 경제적,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으로 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이 가정용 가스 중간 밸브 자동 차단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가스 타이머 콕은 가스를 켜놓은 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공급이 차단되는 장치로 가스 과열 사고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군은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2,000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이 4만 원을 지원하고 개인이 만 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5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예산군이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 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 분야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충전식 카드로 개인당 한 장씩 발급됩니다. 발급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지원 금액은 올해부터 연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가구원이 여러 명일 경우 최대 15장 120만 원까지 합산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며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무궁화 피는 학교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2017년부터 도내 전 교육기관에 무궁화 묘목 3250본을 보급하고 전국 최초로 10개 학교에서 무궁화 시범학교를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각종 행사에서 카네이션이나 장미를 사용하던 맵시꽃을 무궁화로 바꿔 나라꽃 인식 개선 활동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태안군의회가 제257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회기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처리하며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운영됩니다. 태안군의회는 올 한 해 계획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 칠갑산 천문대에서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19일 슈퍼문 특별 관측회를 실시합니다. 가장 큰 보름달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지구와 달이 평소보다 가까이 접근해 슈퍼문 현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직접 찍어보는 보름달 사진과 LED 지불놀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내포 신도시 홍해공원에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홍보탑을 설치했습니다. 높이 10m에 달하는 홍보탑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와 새로운 100년의 시작 등 2가지 슬로건이 담겼습니다. 충남도는 홍보탑 설치를 시작으로 3.1 만세운동 릴레이 재현 행사와 100년의 집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 어르신 건강센터 재활치료실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재활치료실은 의사와 물리치료사 등 6명으로 구성돼 보행훈련과 중추신경계 환자 재활 등을 돕게 됩니다. 치료는 의사 진료와 상담 후 기초검진 등을 거쳐 진행되며 65세 이상 주민은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5투 뉴스였습니다. 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2일 오후 2시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에서 열리는 보육교사 100인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12일 오후 3시 성문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2019년 성문면 연두순방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2일 오후 2시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는 수석동 새해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12일 오후 1시 30분 남면 태안읍의 읍면 방문 건의사항 대상지 현장 확인에 나섭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12일 오전 11시 농업경영인 회관에서 열리는 한국농업경영인 예산군 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12일 오전 10시 홍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5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12일 오전 11시 충남도립대학교 해월운관에서 열리는 제20회 충남도립대 학위 수여식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입춘도 지났지만 아침 추위는 여전합니다. 수요일까지 추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오전까지 보통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부터 나빠지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기온은 5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영하 8도, 홍성이 영하 7도, 당진과 서산이 영하 6도, 태안과 예산이 영하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서산, 태안 예산이 4도, 홍성과 청양이 5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날씨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빨래하시기에 괜찮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큰데요.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날이 많이 건조합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 영향으로 금요일에는 눈이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은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